시원하면서 얼큰한 꽃게탕인데요. 나 엄청 맛있네 진짜. 감칠맛이 나고 막 멈추지를 못하겠네요. 다른 집하고는 달리 감칠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숟가락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는 꽃게탕. 무슨 특별한 재료가 들어갔는지 살펴봤지만 살이 꽉 찬 꽃게와 채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뭔가를 넣는데 아무래도 이게 맛의 비법 같군요.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천연조미료예요. 꽃게로 먹는 꽃게 액젓. 이것을 넣으면은 맛이 폭발해요. 너무 맛있어. 여러 음식 중 꽃게 액젓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 바로 김치. 특히 파김치와 맛의 궁합이 좋아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라죠. 이걸 넣으면 훨씬 더 맛이 감칠맛이 풍부해서 저는 넣고 있거든요. 이야,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먹을수록 입맛을 당겨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군요. 파김치 하나만 가지고 밥 두 그릇은 먹겠네. 한번 먹어봐. 이제 앞으로 이제 김치 이렇게 담아 파김치를. 감칠맛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꽃게 액젓.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곳이 바로 꽃게 액젓 생산 공장인데요. 그런데 어디를 가시나요? 수산업자들이 먼저 이제 꽃게를 채갈 수 있어서 제가 먼저 빨리 가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꽃게 조업이 있는 날이면 수시로 나와서 물량을 확보하는데요. 딱 맞춰서 왔네요. 안녕하세요. 비가 와가지고 양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잡힌 양은 적지만 꽃게 씨알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너무 싱싱한데 이거 액젓하기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걸로 해야 신선도하고 품질 유지가 되죠. 바다 날씨에 따라 변수가 많다 보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많지 않아도 이것도 없으면 아쉬우니까 빨리 가져가야죠. 바다에서 갓 잡아온 꽃게는 바로 냉동실로 비축해서 사용하는데요. 영하 4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해 신선함과 맛을 유지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꽃게 액젓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이 분주합니다. 급냉한 꽃게를 꺼내오며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하루에 보통 2번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 120kg 작업을 할 겁니다. 꽃게 선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절반씩 나눠서 작업하는데요. 거의 돌멩이처럼 얼었네요. 네, 영하 40도를 얼리다 보니까 깡깡하게 얼어 있고 해동하기 위해서 서둘러 꽃게를 옮기는 작업자들. 120kg의 반이라고 하지만 양이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꽃게가 대략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5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요? 네.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작업하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해동과 손질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망배에서 작업을 한 꽃게여서 그물이 이제 다리에 사방군데에 다 붙어 있는데 그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약 500마리 꽃게에 엉켜 있는 그물을 손으로 하나하나 벗겨내야 해서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요. 최대한 상하지 않게 온 신경을 꽃게에 집중합니다. 거의 한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벗겨낸 그물은 물이 담긴 통에 넣는데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노하우라는군요. 그물이 제가 이렇게 넣을 때 따라 나오거든요. 다시 그래서 다시 물에 넣어야 이제 그물들이 따라 나오지 않아요. 덕분에 작업이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돌게다. 손질하다 보면 간혹 민꽃게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박하지 아니에요? 박하지라고도 하고 이 돌게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돌게가 들어가면 꽃게가 아니니까 꽃게 액젓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돌게는 따로 선별을 해놓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
통 안이 찢어진 그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건진 겁니다. 남은 꽃게에서 그물을 떼어내기 위해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작업자들. 곧바로 이어지는 세척 작업에 물 마실 시간도 없는데요. 바다에서 오다 보니까 뻘이라든지 바다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꽃게 이제 좁히는 부분에 다 뻘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1차에서 잡았던 그물을 한 번 더 봐서 제거하는 중입니다. 꼼꼼하게 잘 좀 봐주세요. 사람이 먹는 음식에 들어갈 조미료이기에 세척이나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이 정도면 간장게장으로 만들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게장은 선도 때문에 소량씩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질과 세척 작업을 시작한 지 어느새 2시간째.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목과 팔이 결리는 작업자들. 다리가 붓고 무거워져도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빠르게 작업을 하고 쉬는 건 조금 나중에 쉽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나자 500여 마리 꽃게 손질이 끝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척된 꽃게를 추출 자루에 10kg씩 소분해서 넣어주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게 꽃게가 뾰족하다 보니까 그냥 부어버리면 걸려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차곡차곡 넣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꽃게 작업이 끝나자 이번에 등장한 것은 채소. 액젓인데 채소가 들어가나요? 액젓이 저희가 천연 조미료다 보니 이제 단맛이나 감칠맛을 잡기 위해 채소가 들어갑니다. 꽃게만 들어갈 경우 액젓 맛이 자칫 단조로울 수 있어 채소로 부족한 맛을 보완해 주는 것인데요. 여러 채소 중 손질이 힘든 것은 바로 무. 크고 무거워서 씻고 손질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원한 맛이 우러나올 수 있게 여러 토막으로 잘라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무를 이제 저는 큰 거를 쓰다 보니까 무가 많이 질기거든요. 그래서 무 40kg을 묵묵히 자르는 작업자. 힘을 써야 하는 반복 작업이라 남성 작업자가 전담해서 맡습니다.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손에 무리가 많이 가죠.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안 시키고 제가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손목이 많이 아픕니다. 손질을 마친 채소도 추출 자루에 넣어줍니다. 이곳 곰소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까지 모두 국산 재료만 사용하는데요. 근데 소금은 그냥 쏟아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망에 넣어야 돼요? 천일염 자체가 만드는 환경이 천장이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만들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작업했다고 해도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출 보자기에 싸서 넣고 있습니다. 준비된 재료는 추출기에 넣어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순서가 중요하답니다. 좀 추출물이 많이 우러나야 되는 것들을 열이 많이 받는 곳에 밑으로 가게끔 하고 있어요. 꽃게, 철령, 양파, 청양고추, 마늘, 무 순으로. 손 조심, 손 찔려. 살짝 얹기만 해야 돼. 사용되는 물의 양이 대략 1000리터 이상이라 넘치지 않게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출기 뚜껑을 닫고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압력에 의해서 그 압력으로 추출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압이 새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 120도까지 올려 5시간 이상 추출합니다. 어느새 찾아온 점심. 오늘 메뉴는 꽃게와 새우가 들어간 라면인데요.
그런데 라면에도 꽃게 액젓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양이 많이 끓인 날에는 스프만으로도 이게 맛이 안 나서 꽃게 액젓을 넣어줍니다. 겉절이를 만들 때도 넣으면 감칠맛을 극대화시켜주는데요. 라면이지만 꽃게가 듬뿍 들어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피로를 푸는데 그만이라는데요. 겉절이와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 감칠맛이 꽃게 감칠맛이 확 올라오니까 국물의 깊이가 달라요. 점심이 끝나자 남은 꽃게 60kg의 해동과 손질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추출기 가동이 끝났습니다. 추출이 잘 됐는지는 꽃게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추출기에서 추출이 되고 난 꽃게거든요. 네,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적절하게 잘 빠져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오호, 정말 고소한 내장과 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네요. 이제 이게 추출기에서 이동이 돼서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된 겁니다. 교반기로 이동된 꽃게와 채소 추출물. 여기에 한 가지 재료가 더 추가됩니다.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재료가 되는 자연 숙성된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도 들어가요? 네, 저희 멸치 액젓이 30%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 숙성된 멸치 액젓을 더하면 꽃게 액젓의 향미가 풍부해진답니다. 그 사이 탱크 청소에 나선 작업자. 꽃게 액젓에 이제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빠르게 식혀주면서 침전을 밑에 가라앉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인 남성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탱크. 청소는 기계화되어 있지 않아 매번 교반이 끝나기 전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공간의 협소함 외에도 작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전에 바로 간장을 저장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발효가스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숨을 참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발효가스로 가득 찬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숙련된 작업자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작업인데요. 하지만 위생과 직결돼 있기에 꼭 해야만 하는 일. 청소를 안 해주다 보면 거기서 계속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로 탱크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씻어줍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마치면 교반이 끝난 꽃게 액젓이 들어갑니다. 최대 3시간에서 적게는 2시간 정도 냉각과 침전을 거치고 반나절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거치면 순수한 꽃게 액젓만 남게 됩니다. 다른 액젓과 달리 비릿한 맛이 적고 감칠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인데요. 색깔이 연해지면서 한층 더 깊은 맛을 자랑한답니다.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꽃게 액젓. 건강 밥상을 만드는 1등 공신으로 주부들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는군요. 주문 들어오고 있는 물량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제품을 잘 맛있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분도 좋고 일할 힘도 생겨요. 고소한 풍미로 음식의 격을 올려주는 천연 조미료 기름. 향에 한 번, 그리고 은은한 감칠맛에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기름이 있습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면 남다른 고소함을 자랑하는 호두 기름인데요. 그래서 호두 주산지 중 한 곳인 충북 영동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 가을비가 내려도 농장은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뭘 깔고 있는 거예요? 요거 호두
털면은 막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한 번에 다 털어서 모으려고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해도 호두 수확 방식은 옛날 그대로인데요. 기다란 장대로 일일이 호두를 털어야 합니다. 막 내려쳤다가는 가지가 부러질 수 있어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 저 호두가 이래 있으면은 이 나무를 떼들이면 안 되고 톡톡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건드리면 톡톡 떨어진다고 이게. 이렇게. 잘못 치면 나무 상하겠네요. 그 나무를 상하지. 나무를 때려서 하면은 끝에 여기를 이렇게 톡톡 때려줘야지만이 예? 잘 틀린다고 이게 이렇게 해서. 3kg 무게의 장대를 들고 호두를 따려면 기술 외에 힘도 받쳐줘야 합니다. 근데 힘 조절을 잘못했는지 떨어지자마자 깨지는 호두. 아하, 이걸 어쩌죠? 어차피 이거 이 청피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이 안에 있는 껍데기도 이것도 엄청 딱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쳐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쳐서 떨어뜨리면 쏙 나오죠. 점점 굵어지는 빗방울에 숙련된 작업자들도 작업 속도가 오르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호두 수확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은 습기 먹고 막 다 썩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오늘이라도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말과 달리 일손을 멈추고 한 곳으로 모이는 작업자들.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새참 먹고 한다 그래가지고 비 오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요 나무 아래서 먹게요. 차가운 비를 맞고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새참이 준비됐습니다. 이 시골 이 갱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 시골 새참. 일하다 이래 먹으면 이게 맛이 아주 기가 막히죠. 응? 새참 한 그릇에 추위에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습니다.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지만 농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 그래서 최대한 그물망을 활용해서 수확하는데요. 한두 개 줍는 것보다도 일손을 들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쭉 추스리면. 털어야 할 호두나무가 아직 많이 남은 상황. 각자 자리에서 작업자들이 힘을 내서 장대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을 중단한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하, 부러졌어요? 예. 호두를 수확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개씩 장대가 부러지고 쪼개진다는데요. 호두 딴다고 패니까 그게 이게 완전 하겠어요. 망가지네 그래. 그 단단한 대나무가 다 싸게져 버리니 이거. 응? 아주 중간중간 계속 테이핑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이거. 이게 호두 따는 기계인데 기계 그래 기구인데. 자 장대기 가져가. 저 잘 털어내 줘. 키가 큰 나무에 속하는 호두나무. 수확하기 위해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하늘을 보고 일해야 합니다. 어디가 제일 아파요? 아, 못 갚아요. 아, 목 아프세요? 못 갚아요. 목 통증 외에도 작업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떨어진 호두를 모을 때 나뭇잎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호두나무 잎은 피부가 약하거나 알레르기가 있고 이런 분들은 금방 또 옷이 올라요 이게. 예? 그래서 아주 그냥 호두나무 밑에 있다 보면은 막 건지러 가지고 아주 그서한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오전 작업으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수확한 호두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나무 하나 털면 몇 박스 정도 나오는 거예요? 뭐 많이 달린 거는 뭐 한 40kg도 나오고 뭐 많은 키는 또 한 50kg도 나와요. 같은 나무에서 딴 호두라도 품질 차이는 제각각. 속껍질만 봐도 알 수 있답니다. 이 안에 그 이 색상이 이렇게 선명하고
이런 것들은 까면은 100% 알이 좋은데 이 중에서 이렇게 약간 보면은 선명하지 못한 게 또 개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까면은 안에 속은 상품의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오늘 29루에서 수확한 호두 양이 대략 800kg. 비를 맞아 속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탈피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청피라고 불리는 겉껍질이 워낙 단단해 맨손으로는 깔 수 없는데요. 선생님, 몽둥이는 뭐예요? 이게 이제 호두 깔려면은 이게 뭉둥이가 있어야니까. 호두 한 알씩 두들겨가며 겉껍질을 까는 작업자들. 수작업이 반복되는데요. 기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손으로 까는 이유가 있어요? 기계로 까면은 아무래도 이게 알이 일정하면 괜찮은데 장기 있고 굵은 게 있고 하면은 굵은 건 다 깨져버려요. 응? 깨져버리면 상품의 가치가 없잖아. 호두 크기에 따라 힘의 강약을 조절하면 수월하게 까지는데요. 하지만 몽둥이가 모든 호두에게 통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얘는 아직 좀 덜 익어서 지금 잘 안 벗겨져요. 이렇게 잘 익은 애들은 이렇게 이따가 또 세척하고 건조하면서 이런 건 다 이제 다 떨어져 나가요. 호두 탈피 작업을 하다 보면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 물들면 절대 안 빠져요, 검은 물. 나 이거 하루 깠는데 이래 하루 3일 전에 깠는데 이렇게 끼죠. 이거 끼고 이거 껴도 들어와요. 한참 까면. 계속되는 작업으로 지쳤지만 탈피를 끝낸 호두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건조기에 넣어 잘 말려야 썩는 걸 방지할 수 있답니다. 건조는 얼마나 시키는 거예요? 24시간 하루째 말렸다가 다시 또 한 번 저 온도를 조정해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말려요. 건조하게 되면 더 보관 기간이 길어지나요? 이제 안전하게 피호두를 놔둬도 건조가 잘 됐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하고 피호두로 판매를 해도 되고 저걸 이제 다시 시간 날 때 이제 호두쌀로 가공을 해도 되고 하니까. 가을의 보물 호두. 건조기에서 하루를 보내면 단단한 속껍질을 깔 수 있는데요. 이 상태를 피호두라고 부릅니다. 온전히 알맹이만 얻기 위해선 도구와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죠. 부서진 곳 없이 통째로 예쁘게 나온 것은 선물용으로 판매하는데요. 반면 이렇게 부서져 버리면 따로 모아서 가공합니다. 호두 까다가 이렇게 조각난 애들은 어디다 써요? 기름짜지. 모양만 부서졌을 뿐 두뇌와 심혈관에 좋은 오메가3 성분이 여전히 풍부한데요. 박스 하나를 채우면 호두 기름을 짤 정도의 양이 됩니다. 먼저 분쇄기에 넣어 완전히 으깨주는데 이 정도 상태가 돼야 기름을 효과적으로 뽑을 수 있답니다. 바로 기계를 옮겨서 이번엔 볶아주는데요. 2차, 3차까지 3번 법제해가지고 수분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도록끔 볶고 있는 과정입니다. 3번에 걸쳐 볶을 때는 저온에서 서서히 수분을 날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두는 이게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저온으로 잘 볶아야만이 오메가3가 확실하게 남아있도록끔 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두 색깔에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색깔이 많이 달라지네요. 이게 이제 법제를 3번이나 했는데요, 이렇게도. 달라지죠. 호두 색깔이 변하면 짤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에 담아 차규기에 잘 넣어주면 황금빛 호두 기름이 완성됩니다. 이게 정성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수작업을 해서 호두 기름을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호두 알로 따지면은 한 120알 정도 들어가야만이 375ml 한 병 정도 나옵니다. 호두 기름은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 기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공들여 키우고 힘든 시간을 견딘 노고가 있기에 더 가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 지금 3년, 4년 했는데 벌써 허리가 아픈데 아빠는 이걸 어떻게 30년을 넘게 하셨나 할 때 또 그런 뭐 보람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또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을 때 저는 또 되게 보람이 많이 됩니다.